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토끼 같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 악몽 같던 기억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시원하게 여기에 적으며 뿔뿔 털어보려 해요. 무슨 일이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익명이라는 용기를 빌려 구독자분들께 제 사연을 전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의 남편을 만났어요. 꽤나 듬직했던 사람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들을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이란 거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들을수록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죠. 남편이 그저 외아들인 줄 알았는데 원래 위에 누나가 있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누나는 결국 알턴병으로 가족의 품을 먼저 떠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픈 얘기라 하기 힘겨웠을 텐데 제게 용기 내어 준 건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네요. 물론 꺼내기 힘든 얘기라 말을 못했던 거지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게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나는 당신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절대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렵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거니 잘 들어줘. 사실 나 외동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외아들 아니야? 무슨 소리지 대체? 원래 내 위에 누나가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병마랑 싸우면서 참 힘겹게 지냈는데 결국 내가 초등학생 때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 이후 부모님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두 분이 이혼하신 거야. 뭐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어. 꺼내기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 이후로 부모님 사이는 왜 안 좋아지신 건데? 그게 누나가 아프면서 엄마는 누나랑 병원에 항상 같이 있었고 아빠가 날 돌봤어야 하는데 아빠 본인도 일하고 피곤하니 이 생활이 지치고 힘들었겠지. 그러다 누나 떠나니까 모든 원망을 엄마한테 쏟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쏟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지내다 결국은 이혼하셨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네, 당신. 음, 그래서 뭔가 외로운 것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북적거리고 싶기도 해. 무엇보다 내 가정 빨리 꾸려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 그랬을 것 같아. 당신 그 힘든 시간 잘 견뎌줘서 내가 다 고맙네. 그래서 당신이 요 근래 자꾸 결혼 얘기 꺼냈구나. 참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짠하면서 이래서 결혼 얘기를 자꾸 꺼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과할 정도로 제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대체 왜 저럴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람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던 어린 시절의 가정사를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우리 집도 참 힘들었어. 당신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도 용기 내서 말해줬으니 나도 해볼게. 나는 알다시피 외동이잖아. 근데 지금이야 여유 있게 사는 거지. 우리 참 없이 살았거든. 정말?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늘 밝아서 상상도 못 해봤어. 그럼 우리도 상처가 있었지. 부모님이 나 어릴 때 장사하다 완전 망하셔서 그때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 두 분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고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길거리 장사라 쉽지 않거든. 이리저리 쫓겨나고 뭐 그러다 결국 접으시고 각자 일하면서 돈 모으신 후 다시 가게 차린 거야. 그게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얘기야. 당신도 참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겠다. 그러게, 우리 둘 다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네. 그래서 더 잘 통했나? 아무튼 이제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매일 행복하진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용기를 먼저 내준 남편 덕분에 저는 저희 집에 대한 가정사 누발을 해줬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평소에도 뭔가 외동이라는 공통점에 대화가 잘 통했는데 이렇게 속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오히려 대화가 수월하더군요. 그리고 서로 아픔이 있어봤기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고 이것저것 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리셨어요. 그 덕분에 어렸을 때는 배고픈 시간이 많았어도 크면서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부모님 재산이기에
전 누군가 제게 여유가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가진 걸 기준으로 말하곤 했어요. 남편 역시도 저희 집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는 정도만 알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홀어머니와 남편 딱 이렇게 둘이 사는 시댁의 경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혼자 남편을 키우면서 한 달 벌어 겨우 먹고 사는 듯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진 건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한 후라서 결혼하며 도움을 받을 게 전혀 없다고 미리 말해주기도 했어요. 어차피 결혼은 저희 두 사람이 하는 거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의 경우 제가 좋다고 하니 남편을 받아주셨고 큰 어려움 없이 첫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어차피 둘이 사는 거니까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부모님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 좋은 사람 같아? 단번에 허락을 해주시네, 우리 엄마 아빠. 아무튼 쿨해. 안 쿨하면 어쩔 거야. 둘이 좋다는데 부모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막말로 우리 딸 하나뿐이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 없이 살면 좋겠지. 그런데 내 딸이 좋다는 사람을 어떻게 내치겠어.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누굴 데려와도 내 자식이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 없어. 정말이야?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안 해서 그런 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에이, 이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면 나쁜 거지. 어떻게 말을 해? 상처받게. 그건 그렇고 사람은 참 선하고 인성이 좋아 보여서 엄마는 찬성이야. 둘이 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 엄마 아빠. 부모님 역시 속으로는 내 자식이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으니 왠지 뭉클하고 울컥했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 싶고 또 반대로는 시모 역시도 그런 마음이겠지 싶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앞세우고 하나 남은 아들이니 더 그런 감정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긴장이 되었죠. 그렇게 시모를 만나러 간 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고 눈물 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모는 노려보듯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셨고 한참을 본 후에야 앉으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최소연입니다. 그래 뭐 둘이 결혼하겠다고? 대충 듣기로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집에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어. 아, 왜 이래? 얘가 아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걸 안 물어보면 뭘 물어보니?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 얼른 대답이나 해봐. 그래서 집에 돈이 있어 없어? 딸 하나 키웠으면 애지중지 키웠을 건데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거지? 아, 이 사람이랑 말했었는데 저희 둘 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식 올리기로 했거든요. 얘가 근데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나? 사오정이니?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이나 하지. 뭘 그렇게 자꾸 딴소리야, 딴소리가. 집에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있는데 빚은 있어 없어? 너는 얼마나 버니?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람 불러놓고 예의가 아니지. 얘가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설치고 그래? 조용히 좀 있어봐. 엄마가 물어보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우리 승준이 그 어떤 자식들보다 귀하게 키웠어. 그래서 별것도 아닌 집안이랑 엮일 마음 전혀 없으니까 지금 딱 자신 있으면 남아있고 아니면 가.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냐고. 자신은 있는데 저 역시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기엔 저랑 저희 부모님이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부터 돈 계산하면서 결혼할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 저는 갈게요. 당신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줘. 저는 무례한 시모에게 강경하게 말하고 나왔어요. 바로 뒤따라 나온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절대 싫다고 손사래를 치며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거라 그렇게까지 결혼을 성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너무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니까 솔직히 힘들긴 했습니다. 부모님은 다툰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게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둘러 말했어요. 그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마음에 제대로 하지 않은 피임이 화근이었죠.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저 홀로 키울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을 말했고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합가해서 살며 아이를 키우고 일도 하기로 저희 가족끼리는 상의가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사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는 걸 알며 분명 더 잡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남편 지인이 저를 봤고 임신 사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남편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어? 당신 임신했다며. 이렇게 끝내는 건 말도 안 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래, 얘기하자. 우선 나부터 말할게. 나는 임신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 엄마 비유 맞추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내 부모 욕먹이며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당신 자식만 귀하겠어. 모든 자식들 귀한 거 부모 마음 똑같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뭐 당신이 100점 사위겠어? 그래, 맞아. 우리 엄마가 누나 떠나보내고 아빠 떠나고 남은 게 나라서 더 애착이 심한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소연아, 나는 당신 떠나면 진짜 못 살아. 엄마랑도 다 얘기했어. 우리 사는 거에 전혀 관여 안 하시겠다고. 사과도 직접 하신다고 했어. 글쎄, 지금 이 순간이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모습이 얼마나 유지될까?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했고 그 끝에 저희 엄마께서 이 모습을 발견하시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대화를 했어요. 솔직히 나는 우리 소연이 너무 귀한 딸이라 혼자 미혼모로 아이 키우는 거 너무 속상하고 싫어. 그렇지만 자네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딸 시어머니인 거 더더욱 싫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반듯하고 성실한지 몰라. 자네가 이런 내 마음을 혹시 아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 잘 알지만 제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결국 친정엄마와 대화를 한 저희는 시모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모를 만나러 갔더니 시모는 제게 그러더군요. 너는 대화를 하다 말고 그렇게 가버리냐?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임신했다며.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래?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날은 행동 자체가 지나쳤다는 거 인정하고 사과하마.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결혼해보자고. 시모는 마냥 상냥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진심을 받기에 저는 결혼에 대해 조건을 바꿨습니다.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키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살아보고 결정할게요. 식도 올리지 않을 거고 말 그대로 살아보고 어머님과 제 사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뭐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 그대로 동거할게요. 그리고 확신이 살 때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게요. 이런 조건이 탐탁지 않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없던 걸로 할 테니. 소연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결혼이 아니잖아. 이혼녀로 살고 싶진 않아. 처음부터 혼자인 게 난 더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 이런 내 뜻에 못 따르겠으면 당신도 마음 접어. 아니,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겠네. 대체 이게 어디 나라 법이냐? 어? 제법이에요. 싫으시면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완강하게 말을 했고 제 조건은 제게 너무 중요했어요. 괜히 결혼하고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하면 제게도 상처가 남고 아이 성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발생하니 저는 우선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모 행동을 보고 제가 도저히 감당 불가라는 생각이 들면 놓기로 했죠. 시모와 남편은 황당해하면서도 결국 제 뜻을 따라주셨고 저희는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적어도 1년은 처가살이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살면서 남편과도 맞춰보고 시모의 행동도 보려고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했지만 주택이라 아예 층수도 달랐고 2층에도 주방이 있었기에 사실상 부모님과 남편이 마주치며 불편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처럼 제게 잘했어요. 임신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게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시몬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사람 인성 어디 가겠습니까? 시몬은 초반에만 살살 잘해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점점 본색을 보였습니다. 예, 내가 그 집에 좀 가려고 하는데 너희 부모님 안 계실 때가 대체 언제니? 아유, 처가살이가 대체 뭐야, 쪽팔리게.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눈치 보면서 가야겠니? 그거야 어머님이 자초하신 건데 어쩌겠어요. 저희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저도 예쁜 드레스 입고 시골리고 좋은 집 들어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 너는 가만 보면 한마디를 안 진다, 어? 글쎄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님이 꼭 그런 말씀만 하셔서 별 수 없이 대꾸를 하게 되네요. 시몬은 처가살이를 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고 여전히 날선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는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이 생활의 끝은 결국 헤어짐이구나 라고 말이죠. 시몬은 저희 부모님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셨죠. 남편은 시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기에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끼리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시모가 있다는 게 큰 문제였죠. 이걸 무시하고 살자니 한평생 쏘가리 할 게 눈에 훤히 보여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모가 저를 갈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보였어요. 뭔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랑 부모님이 함께 이모네 집에 가야 해서 남편 홀로 집에 있는 날이었죠. 이모네 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했으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저희 부모님과 저는 몹쓸 광경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1층 거실은 술과 여러 음식들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멈칫한 게 2층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들렸죠. 이야, 이 집은 그래서 얼마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 저 여시 같은 게 그렇게 까불었나 보네. 지네 부모 믿고 아들 무조건 꽉 잡아 쟤네. 부모 죽으면 다 너한테 오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 아, 왜 또 그렇게 말해? 근데 그건 맞지. 나도 솔직히 이 정도로 잘 사는 줄은 몰랐는데 엄청 잘 사는 것 같더라고. 한우도 엄청 자주 먹는다니까? 꽉 잡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그 사람한테 잘해. 야, 진작에 말해줘서 봐라. 내가 아주 며느님하고 떠받들었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고 그것들이 마시고 있는 저희 아빠 양주를 얼굴에 둘 다 확 뿌려줬어요. 이거 딱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장면 아니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쌍으로 빈집에 들어와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있어?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잠깐만, 그 목걸이랑 반지 우리 엄마 거잖아? 별쇼를 다 하고 있네. 당장 나가. 장모님,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입 다물고 당장 내 집에서 꺼줘. 상종할 가치를 못 느끼겠으니 당장 꺼주라고 당장. 참 수준 봐줄만 하네. 이래서 수준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하는 거지. 거지들도 아니고 기까지 먹었어? 당장 나가라고. 아빠는 정말 고함을 치셨고 저것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고 빌고 또 비는 남편과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는 방에 들어가셔서 없어진 게 없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제 시계 2개랑 엄마 주얼리가 꽤 없어진 게 보였죠.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시모를 잡았고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었더니 거기에 저희 고가의 시계와 주얼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절도 현장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대요. 야, 이것들아, 이게 무슨 철도야. 잠깐 쓰고 주려고 했다고. 아,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에요. 경찰 양반, 이것 좀 놔보라니까. 가족이세요? 아니요, 남입니다. 합의고 선초고 아무것도 없으니 무조건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우리가 왜 가족이 아니야, 이 멍청한 거사. 내가 네 CMA인데 왜 가족이 아니냐고. 우리는 가족이라 나 어차피 처벌도 안 받거든. 이거 지금 관계가 어떻게? 멍청한 건 당신 아니야? 진짜 망상증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뭘 알아보고 훔칠 거면 제대로 알아보지 그랬어. 우리는 가족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던 시모는
끌려갔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완벽하게 저것들과는 연을 끊었고 딸아이는 태어났어요.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이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꽤 미안했지만 저도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 노력하며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읽어주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